드라마 정복 중 류화창의 실제 인물인 장바오리는 악랄하고 암흑가의 두목들도 두려워하는 인물입니다. 1990년대 장바오리는 스자장시에서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암흑가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장바오리는 잔인하고 포악하고 사납고 스스로를 두목기라고 불렀고 동생 장바오이와 전과자 천웨이와 둥저타오 등 10여 명을 규합하여 조직폭력배를 형성했습니다. 타인의 장사를 빼앗고 불법 수입을 챙기고 폭리영업을 빼앗기 위해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끊임없이 충돌해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살인사건까지도 일으켰습니다. 지금 함께 장보우린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허베이성 스자장시에서 태어난 장바오리는 어린 시절은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두 형제를 남겨두고 부모님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되니 주변에 바르게 가르침을 주는 어른들도 없고 오직 남은 건 남동생 장바오이뿐입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후 형과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고 생계를 도모하면서 자신보다 어린 동생을 돌봐야 했던 장보림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정을 느끼지 못했는지 하나뿐인 동생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동생을 건드리면 무조건 복수하는 장보우리는 충동적이고 화를 잘 내고 건방진 성격으로 변해갔고 이는 훗날 그의 비극적인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장보우리는 어린 시절 동생과 다투던 아이를 때려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이 일로 동네에서 아이들은 장보우이와 같이 안 놀고 어른들도 장보우린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멀리 피해 다닙니다. 어른이 되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한 번은 장보우린의 동생 장보우이가 외출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장보우이를 병원으로 옮겼고 교통사고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다리만 골절됐을 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보우리는 동생이 타박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을 본 장보우리는 화가 치밀어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며 가해 운전자의 얼굴을 후려쳤고 이를 지켜보던 경찰이 달려들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장보우리는 멈추기는커녕 경찰까지 때렸습니다. 곧 장보우리는 고해상해와 경찰 습격 혐의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투옥됐습니다. 형기가 만료된 후 장보우리는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학벌도 없고 실력도 없는 장보우린이 생업도 없는 데다 투옥된 경험까지 겹쳐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백수가 되어 한동안 떠돌던 그는 생계를 꾸려갈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건달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스자장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은 사회 치안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사회에 각종 폭력 조직이 횡행했는데 그들은 약자인 남자를 패고 여자를 겁탈하고 싸우고 손에 매일 피를 묻히고 다녔습니다. 장보우리는 하루 종일 거리를 떠돌며 날라리들과 접촉했고 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며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폭에 가담해 큰형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움직임은 그의 미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차이도우뚜어이라는 칼쓰는 조직이 엄청 유명했지만 장보우리는 그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고 인맥이 없어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맘먹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중국의 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도시에는 노래방, 바, 오락실 등 많은 유흥업소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는 혼재되어 있고 인적 왕래가 매우 복잡하며 일부 사람들은 종종 기회를 틈타 소란을 피웁니다. 조직폭력배랑 인맥이 없는 사장님들은 장사를 유지하기 위해 건달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장보우리는 한 오락실에 들어가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듣기 좋게 말해서 관리이지 실상은 보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락실의 주인은 돈 많은 사업가 딩쉬이며 당시 작은 호텔도 운영했습니다. 오락실에 항상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장보우린을 앞세워 그런 사람들을 겁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보우린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어느 날 칼과 몽둥이를 든 건달 몇 명이 이 오락실을 찾아와서 평소처럼 소란을 피우면서 보호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들의 뜻대로 안 하자 이 양아치들은 곧바로 가게 여기저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장보우리는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을 알고 즉시 동생들을 불러 직접 만든 총을 들고 건달들을 에워쌌습니다. 이 건달들은 모두 졸개들일 뿐이고 손에 든 것은 칼과 몽둥이뿐이지 진짜 총을 본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사람은 용서를 빌고 허둥지둥 이 오락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일로 곧 장보우린의 명성은 이 일대에 퍼졌습니다. 당시 동네에 딩쉬의 오락실에 장보우린이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있고 아주 지독한 캐릭터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후 장보우린은 소란을 피우러 온 사람들을 몇 차례 더 물리쳤고
가장 기세등등하게 온 무리를 향해 장보우리는 직접 총을 쏴 상대 흑사회 두목도 놀라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장보우린의 이런 오만방자한 기세는 그의 명성을 점점 더 높였고 동시에 많은 깡패들의 미움을 샀고 장래에 화근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보우린에게 화는 나지만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직접 대치할 엄두도 나지 않지만 몰래 사람을 보내 오락실을 파괴하고 이로 인해 장사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장 딩쉬는 어쩔 수 없이 장보우린과 상의하여 그들을 가게에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장보우린도 자기 때문에 가게에 피해가 갔기에 순순히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당시 딩쉬도 순순히 나가서 놀랐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장보우린도 그동안 보호비를 받은 돈으로 오락실을 나온 뒤 곧바로 화물터미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 그가 찾을 사람은 딩쉬뿐입니다. 여러 번 돈을 빌렸지만 딩쉬는 감히 거절은 못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수십 명의 동생들과 용감하고 독하게 행동하는 스타일 덕분에 장바오린은 곧 화물운송 사업을 엄청 키웠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장보우린을 상대하기 위해 딩쉬는 스자좌에서 유명한 수원다운 길당을 데려오는 계략을 펼칩니다. 두 조직 모두 스자좌의 암흑가라 워낙 원한이 깊었고 장보우린을 상대하고 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장보우린이 외출했을 때 수원다운은 사람을 데리고 그가 운영하는 화물터미널로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다 부수고 장보우린의 부하 5명도 그 자리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돌아온 장보우린은 어수선한 화물터미널과 죽어가는 5명의 부하들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수원따흥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따흥은 장보우린이 사람을 데려와 보복할 것을 예상하고 경계를 강화했고 장보우린은 손을 쓸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다소 긴장이 풀린 수원따흥은 혼자 차를 몰고 외출했습니다. 이때 이미 소식을 접한 장보우린 일당은 그가 지나야 할 길에서 기다렸습니다. 장보우린의 부하들은 총을 들고 수원따흥을 채서 끌어내려 그의 허벅지를 향해 4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그중 한 발이 수원따흥의 발 뒤꿈치를 날려버렸습니다. 수원따흥은 이로 인해 평생 장애를 남겼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수원따흥은 병원에 2년 동안 누워서 2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이 일로 수원따흥은 장보우린에 대한 원한이 최악으로 번졌고 암암리에 다시 그에게 복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따흥도 이렇게 당하자 딩쉬는 마씨라는 폭력배 두목을 찾아서 여러 차례 장보우린을 괴롭혔습니다. 장보우린은 사방에 적을 만들다가 복수를 당하고 동생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 보름 만에 2사람을 연달아 죽입니다. 수원따흥을 불구로 만들어버린 후 후련하기 짝이 없는 쾌감을 느낀 장보우린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원따흥은 엄청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장바오린이 일 때문에 집을 나섰고 그가 없는 틈을 타 수원따흥은 부하들을 데리고 장바오린의 집으로 쳐들어가 동생 장바오이를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타지에 있던 장보우린은 재빨리 소식을 듣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생을 본 장보우린은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인데 그것은 동생을 해친 사람을 찾아서 토막내는 것입니다. 극도의 분노로 장보우린은 스자좌의 모든 조직폭력배들에게 동생을 해친 사람은 자진해서 나서라고 알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함께한 사람을 모조리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스자좌의 폭력배들은 이 녀석이 미친 소리를 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곧 장보우린의 복수심을 알게 됩니다. 1999년 7월 장보우린의 동생이 폭행당한 지 2달 후 승용차 한 대가 자신의 집 골목을 지나던 중 갑자기 승합차 한 대가 길을 막았고 차주인이 반응하기도 전에 승합차에서 총을 든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곧이어 차주가 입을 열기도 전에 총을 쏴 차주를 죽였습니다. 승용차 차주인이 바로 전에 오락실을 운영했던 사장 딩쉬입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 후 24시 30분 스자좌의 위화뚱루의 한 노래방 앞에서 남자 셋, 여자 1명이 술을 마신 뒤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2명의 젊은 남자가 그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마씨 앞에 멈춰서자 바로 총을 꺼내 5발을 쏴서 마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후 2 청년은 오덩일로 도망을 쳤습니다. 마씨는 전에 장보우린을 괴롭힌 다른 조직의 두목입니다. 또 며칠 후 장보우이와 여자친구를 탐내던 조혜민이란 남자도 길거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도 안 된 사이 2명의 조폭 두목과 의문의 남자가 연달아 죽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야 사람들은 장보우린이 겁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스자좌 전체의 크고 작은 조직폭력배들은 공포에 떨었고
장보울인의 동생을 다치게 한 쏜따홍은 두려움에 떨며 타지로 숨어버렸습니다. 폭력배들의 공포 외에도 3건의 살인사건을 경찰들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3사건 모두 원한임을 확인하고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장보울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장보울인은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는 것을 알고 재빨리 숨었습니다. 그는 스자좌 시내와 교외에 모두 5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거처가 일정하지 않아 부하들조차 그가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나름 장보울인이 숨기 위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그의 내연녀를 통해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장보울인은 총을 가지고 있기에 경찰들도 방심하지 못했습니다. 장보울인 검거에 성공하기 위해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 300명을 동원해 그의 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무기를 버리고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엄청난 경력이 동원된 것을 보고 장보울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모든 총을 창문으로 던진 후 조용히 방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특수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장보울인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악랄하고 살인도 있어서 법원은 2001년 4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장보울인이 사형된 후에도 그를 비롯한 일당이 모두 체포되지는 않았고 그의 동생 장보우인은 형의 이름을 내걸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일당들을 모아 새로운 범죄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2006년 6월 400명 이상의 무장 경찰관과 공안 간부가 협력하여 장바오의 일당을 전면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총 29명이 체포되었는데 이 중 장보우이를 포함한 7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장보울인 일당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